그 처음 본 그 음란물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만 비슷한 야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큰바위 얼굴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 뵈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꽃도 피고,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너무 충격적인 걸 접해가지고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착취, 뭐 N번방, 박사방.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폭행 영상 공유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상이 유포되는 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N번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보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을 착취하고 가학적인 행동을 피해자를 협박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제 공유하고 또 돈을 받아서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 N번방, 박사방 이쪽에 60~70%가 청소년들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했어요. 왜 청소년들이 이런 걸 볼까? 그렇죠. 성에 관심이 있어서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야동을 좀 넘어선 되게 좀 더 심각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이제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들 만나면 중학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요. 야, 솔직히 니네 야동 아직 한 번도 안 봤다.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남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남자 친구들 중에 한 10명이 손을 들어요. 안 봤다고. 그리고 2학년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중학교 2학년한테. 물어보면 2명 됩니다. 그리고 3학년은 뭐 거의 다 보고. 그러니까 이미 물론 보면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이 야동이라든가 음란물들이 이미 청소년들한테 만연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뇌는요 자극적인 거에 노출이 돼버리죠. 예를 들면 음란물을 보게 되면 그 처음 본 그 음란물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만 비슷한 야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나에게는 크게 자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좀 더 자극적인 걸 찾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야동을 보다가 나중에는 야동에서 뭐 레즈물, 게이물, 그리고 강간물, 그리고 뭐 동물이랑 하는 것까지도 가게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많은 부분이 또 연출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이제 야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뭐 N번방, 박사방 이런 성착취물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포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익명성이죠. 익명성. 내가 잘못한 걸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채팅을 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익명성의 보장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가지고 무책임한 말과 행동과 또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완전한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텔레그램도 그랬고 뭐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정부가 조사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겠죠. 그 사건 때문에 또 자살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어,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저도 사실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이 사실은 부재되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음란물에 빠져 있고 그게 완전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그런 청소년들에게 들어가는 뭐 성교육이든 여러 가지 교육들은 대부분 이런 메시지예요. 하면 안 돼. 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알아야 되고, 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게 건강한 성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교육을 하고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재미가 없다, 졸리다. 그리고 10년 전 성교육이랑 지금 성교육이랑 별로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성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교육을 할 때 저는 아이들 실제로 콘돔을 다 씌워보는 걸 한다고 했을 때 오케이 하는 학교도 있고요. 무슨 콘돔을 애들이 씌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미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피임에 대한 교육들을 실습까지 다 끝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그냥 이렇게 휩쓸리는 거죠. 사실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이 부재가 되니까 그런 것에 빠져서 아이들이 내가 하는 행동과 이런 말들이 잘못됐다라는 인식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좀 심각해지지 않았냐.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무조건 니들이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른들도 함께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같이 미디어의 홍수의 시대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더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인 이런 교육들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더 이제 뭔가 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력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들도 이제 더 학교에서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는 세상,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들도 없어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덜하진 않을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조금 무거운 주제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